여러분, 노인장수 채널 노인 전문의 김현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위암에 정말 많이 걸린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도 의사로 일하면서 이 문제를 정말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위암 발병률 1위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대장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100개 나라가 있다고 치면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위암에 걸린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제가 병원에서 일하다 보면 하루에도 위암 환자분들을 정말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미국에 사는 교포분들, 캐나다에 사는 교포분들도 그 나라 사람들보다 위암에 훨씬 많이 걸린대요. 이민 가서 20년, 30년을 살아도 여전히 위암 발병률이 높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제가 한 번은 미국에서 온 의사 친구를 만났는데요.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 교포들은 미국에 살면서도 김치 먹고 된장찌개 먹고 고추장 먹고 한국 음식을 계속 먹더라라고요. 바로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우리의 식습관이 문제라는 거예요. 어르신들 혹시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 우리 집안이 원래 위가 약해서 그래, 우리 아버지도 위암이셨으니까 나도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유전이 영향을 주는 건 겨우 5%에서 10%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 90%는 뭐냐? 바로 우리가 매일매일 어떻게 먹고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일본도 위암이 많긴 한데요. 그래도 우리나라보다는 적어요.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유독 우리나라만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한국 남자는 10만 명당 60명 정도가 위암에 걸리는데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는 10명도 안 된대요. 6배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제가 젊었을 때는 위암이 불치병이었어요. 걸리면 거의 다 돌아가셨죠. 그런데 요즘은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치료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애초에 안 걸리는 게 제일 좋다는 거예요. 병원 오시는 환자분들한테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는데요. 치료보다 예방이 100배 쉽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왜 이렇게 위암에 많이 걸릴까? 제가 40년 넘게 환자분들을 보면서 발견한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 밥을 너무 빨리 먹어요. 둘째, 맵고 짠 음식을 너무 좋아해요. 셋째, 술을 너무 많이 마셔요. 넷째, 스트레스를 제대로 풀지 못해요. 이 네 가지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위를 망가뜨리는 주범입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 세대는 더 그래요. 6.25 전쟁 겪으시고 먹을 게 없던 시절을 지나오셨잖아요. 그때는 빨리빨리 먹어야 했죠. 일하느라 바빠서 대충대충 먹어야 했고요. 김치, 된장, 고추장 같은 염장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셨잖아요. 그게 습관이 되어서 지금까지 이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바꿔나가면 됩니다. 우리 몸은 참 신기해서요. 좋은 습관을 들이면 금방 회복이 돼요. 70세, 80세가 되어도 충분히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환자분 중에 75살의 식습관을 바꾸고 지금 90살까지 정정하게 사시는 분도 계세요. 자, 그럼 다음 장에서는 우리가 밥을 빨리 먹는 습관이 얼마나 위험한지,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밥을 빨리 먹는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밥 한 끼 드시는데 보통 몇 분 걸리세요? 5분? 10분? 제가 병원에서 환자분들한테 물어보면 대부분 10분도 안 걸린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정말 큰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꼬두밥이라는 말 아시죠? 밥을 후루룩 빨리 삼키는 걸 말하는데요. 이게 바로 위를 망가뜨리는 주범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요. 우리 위는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공장인데 이 공장에 갑자기 덩어리째 음식이 확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장이 고장 나겠죠. 여러분, 우리 입에는 침이 있잖아요. 이 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침 속에는 아밀라아제라는 소화효소가 들어있어요. 이게 뭐냐면 밥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일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밥을 꿀꺽 삼켜버리면 이 일꾼이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위가 대신 그 일을 다 해야 되니까 위가 너무 힘들어지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실험을 해보라고 권하는데요. 밥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고 30번만 씹어보세요. 그럼 밥이 달달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게 바로 침이 밥을 분해해서 당분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위는 훨씬 편하게 소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젊었을 때는 다들 바빴잖아요. 농사 짓느라, 일하느라,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 없었죠. 밥 먹을 시간도 아까워서 후다닥 먹고 일하러 가셨잖아요. 군대 가신 분들은 더 그랬죠. 3분 안에 밥 다 먹어야 했으니까요. 그게 습관이 되어서 지금까지 이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빨리 먹으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일단 위 점막이 손상돼요. 위 점막이 뭐냐면 뼈를 보호하는 보호막이에요. 이게 계속 손상되면 위축성 위염이 생기고 이게 더 심해지면 장상피화생이라는 게 생기고 결국에는 위암까지 갈 수 있어요. 무서운 이야기죠? 하지만 사실이에요. 제가 환자 한 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65세 남자분이었는데요. 평생 택시 운전을 하셨대요. 손님 태우느라 바빠서 김밥 하나 사서 운전하면서 후다닥 먹는 게 일상이었대요. 그러다가 위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다행히 일찍 발견해서 치료는 잘 받으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밥을 천천히 먹었더라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하고 후회하시더라고요. 또 빨리 먹으면 과식하게 돼요.
왜냐면 우리 뇌가 배부르다라는 신호를 받는데 2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런데 10분 만에 밥을 다 먹어버리면 뇌는 아직 배고프다고 생각해서 더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도 찌고 위도 늘어나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천천히 먹으면 좋은 점이 뭐냐면요. 첫째, 소화가 잘 돼요. 둘째, 영양분 흡수가 잘 돼요. 셋째, 과식을 안 하게 돼요. 넷째, 위가 편해져요. 다섯째,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서 당뇨병 예방에도 좋아요. 제가 권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밥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으면 젓가락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30번 씹으세요. 처음엔 힘들겠지만 일주일만 해보세요. 습관이 될 거예요. 특히 고기나 질긴 음식은 50번, 100번까지도 씹으세요. 이게 바로 공짜로 할 수 있는 최고의 건강법입니다. 이제 매운 음식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매운 거 좋아하죠? 김치, 고추장, 떡볶이, 매운탕, 불닭볶음면까지. 온통 빨간색 음식들이에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 오면 제일 놀라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매운 걸 너무 잘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매운 음식이 우리 위와 장에 얼마나 큰 자극을 주는지 아세요? 고추에 들어있는 캡사이신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게 위 점막을 직접 자극해요. 한두 번은 괜찮아요. 우리 몸이 회복을 하니까요. 그런데 매일매일 끼니마다 매운 걸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위가 계속 상처를 입는 거예요. 제가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 피부에 상처가 났다고 생각해보세요. 거기에 매일 고춧가루를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상처가 낫겠어요? 아니죠. 더 심해지겠죠. 우리 위도 마찬가지예요. 위 점막에 염증이 생겼는데 계속 매운 걸 먹으면 염증이 더 심해지고 결국 위염, 위궤양, 심하면 위암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음식은 매운 것뿐만 아니라 짠 것도 문제예요. 김치, 된장, 고추장, 젓갈, 장아찌 다 짜죠? 세계보건기구에서 권하는 하루 소금 섭취량이 5g인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균 12g을 먹는데요. 2배가 넘는 거예요. 이 소금이 위 점막을 자극하고 위암 발생률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수없이 많습니다. 일본 사람들도 짠 거 먹는데 왜 우리보다 위암이 적으냐고요? 일본은 생선을 많이 먹고 우리처럼 맵게 안 먹어요. 그리고 일본은 된장국을 묽게 끓여 먹는데 우리는 된장찌개를 진하게 끓여 먹잖아요. 이런 차이가 쌓이고 쌓여서 큰 차이를 만드는 겁니다. 제가 70대 환자분 한 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평생 김치 없으면 밥을 못 드시는 분이었어요. 아침에 김치찌개, 점심에 김치볶음밥, 저녁에도 김치는 꼭 드셨대요. 그러다가 위암 수술을 받으셨어요. 수술 후에 의사가 이제 짜고 매운 거 드시면 안 됩니다 라고 했는데 그분이 김치 없이 어떻게 살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르신, 김치를 아예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물에 한번 헹궈서 드시고 양을 줄이세요. 그리고 백김치나 물김치로 바꿔보세요 라고요. 처음엔 힘들어 하셨는데 3달 후에 오셔서는 선생님, 이제 안 맵게 먹는 게 익숙해졌어요. 위도 편하고 속쓰림도 없어졌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입맛은 바꿀 수 있어요. 2주만 참으면 입맛이 변해요. 처음엔 싱겁고 맛없게 느껴지겠지만 2주가 지나면 오히려 재료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어요. 콩나물에서 고소한 맛이 나고 시금치에서 단맛이 나고 무에서 시원한 맛이 나는 걸 발견하실 거예요. 그리고 매운 음식은 장에도 안 좋아요. 매운 걸 먹고 나면 다음날 화장실 갈 때 고생하신 적 있으시죠? 그게 바로 장이 자극받았다는 신호예요. 이게 계속되면 과민성 대장증후군,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같은 병이 생길 수 있어요. 제가 권하는 건 이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만 매운 거 드세요. 그것도 너무 맵지 않게요. 김치는 물에 한번 헹궈서 드시고요. 국이나 찌개는 물을 더 넣어서 싱겁게 드세요. 고추장, 된장은 반만 넣으세요. 이렇게만 해도 위와 장이 훨씬 편해질 거예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할게요. 헬리코박터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균이 바로 위암을 일으키는 주범 중 하나예요. 세계보건기구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균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50대 이상 어르신들 절반이 이 균을 갖고 있대요. 무서운 이야기죠? 헬리코박터균이 뭐냐면요, 위 속에 사는 나쁜 세균이에요. 위는 위산이 있어서 원래 세균이 못 사는 곳인데 이 균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위산 속에서도 살 수 있어요. 이 균이 위 점막에 붙어서 독소를 내뿜고 염증을 일으켜요. 그게 오래되면 위염이 되고 위궤양이 되고 결국 위암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놀란 건 뭐냐면요, 이렇게 위험한 균인데도 검사 안 받으신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나는 위가 안 아픈데 왜 검사를 받아요? 라고 하시는데 이 균은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조용히 위를 망가뜨리다가 나중에 큰 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균이 어떻게 감염되냐면요, 주로 어렸을 때 감염돼요. 옛날에는 위생 상태가 안 좋았잖아요. 우물물 먹고 씻지 않은 채소 먹고 어른들이 음식 씹어서 아이한테 먹이고 그랬잖아요. 그때 감염된 거예요. 그리고 이 균은 가족끼리도 전염될 수 있어요. 찌개 같이 떠먹고 술잔 돌리고 그러다가 웃는 거예요. 제가 환자 한 가족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60세 아버지가 위암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가족들도 검사 받아보라고 했더니 아내와 자녀 셋 모두 헬리코박터균이 있더라고요. 다 같이 치료받고 나서는 선생님, 진작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라고 하시더라고요. 검사는 정말 간단해요. 숨쉬는 검사, 혈액 검사, 대변 검사, 내시경 검사 중에 하나만 받으면 돼요. 제일 정확한 건 내시경 검사인데
어차피 50대 이상이면 2년에 한 번씩 내시경 받으시잖아요. 그때 같이 검사하면 돼요. 만약 균이 있다고 나오면 어떻게 하냐고요? 치료 받으면 돼요. 일주일에서 2주 정도 약 먹으면 90% 이상 균이 없어져요. 약값도 비싸지 않아요. 그런데 이 간단한 치료를 안 받아서 나중에 위암 걸리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헬리코박터균이 있으면 위암 위험이 3에서 6배 높아진대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짜고 맵게 먹는 사람들은 더 위험해요. 균도 있고 자극적인 음식도 먹으면 시너지 효과가 나서 위암 위험이 훨씬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균은 위암뿐만 아니라 다른 병도 일으켜요. 철분 부족 빈혈, 특발성 혈소판 감소 등 만성 두드러기까지도 이 균 때문일 수 있대요. 그래서 더더욱 검사받고 치료받아야 하는 거예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가족 중 한 명이 균이 있으면 다 같이 검사 받으세요. 그리고 다 같이 치료받으세요. 한 명만 치료받으면 또 옮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치료받은 후에도 찌개 같이 떠먹지 마시고 각자 수저 쓰시고 술잔 돌리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병원 가서 헬리코박터균 검사 받고 싶습니다. 라고 하세요. 간단한 검사로 큰 병을 예방할 수 있다면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제 가공식품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라면 좋아하시죠? 과자도 드시고 빵도 드시죠? 그런데 이런 가공식품들이 우리 몸에 얼마나 나쁜지 아세요?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아이고 라면 하나 끓여 먹으면 편하지라고 하시는데 이게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먼저 라면 이야기부터 할게요. 라면에 뭐가 들어가는지 아세요? 밀가루, 기름, 조미료, 방부제 여러 가지 화학 첨가물이 들어가요. 특히 기름이 문제예요. 라면을 튀길 때 쓰는 기름이 파묘라는 건데 이게 트랜스 지방이 많아요. 트랜스 지방이 뭐냐면 우리 몸에서 분해가 안 되는 나쁜 지방이에요. 혈관에 쌓여서 동맥경화 일으키고 심장병 일으키고 뇌졸중 일으키는 주범이에요. 그리고 라면 스프에는 나트륨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라면 하나에 나트륨이 2000mg 넘게 들어있어요. 하루 권장량이 2000mg인데 라면 하나만 먹어도 하루치를 다 먹는 거예요. 국물까지 다 드시면 더 많이 먹는 거고요. 과자도 문제예요. 과자에는 정제된 밀가루, 설탕, 기름 여러 가지 첨가물이 들어가요. 특히 우리나라 과자는 너무 달아요. 과자 하나에 설탕이 30g씩 들어있는 것도 있어요. 각설탕 10개 정도예요. 이런 걸 매일 드시면 당뇨병 걸리는 거예요. 빵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빵은 버터 대신 마가린을 쓰는데 마가린에도 트랜스 지방이 많아요. 그리고 빵을 부드럽게 만들려고 쇼트닝이라는 걸 넣는데 이것도 트랜스 지방이에요. 빵 하나 먹는 게 기름 한 숟가락 먹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가 더 무서운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가공식품에 들어가는 기름들이 산패된다는 거 아세요? 산패가 뭐냐면 기름이 오래되어서 썩는 거예요. 과자 봉지 뜯었을 때 쩐내 나는 거 느껴보셨죠? 그게 바로 기름이 산패된 냄새예요. 산패된 기름을 먹으면 우리 몸에 염증이 생겨요. 그게 쌓이면 암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공식품에는 오메가6 지방산이 너무 많아요. 오메가3는 좋은 기름, 오메가6는 나쁜 기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는 1:1 비율로 먹어야 하는데 요즘 사람들은 1:20, 1:30 비율로 먹어요. 오메가6를 너무 많이 먹으면 몸에 염증이 생기고 아토피, 천식, 알레르기 같은 병이 생겨요. 우리 어르신들이 젊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알레르기가 많아? 라고 하시는데 바로 이런 가공식품 때문이에요. 옛날에는 집에서 만든 음식만 먹었잖아요. 기름도 참기름, 들기름 정도만 썼고요. 그런데 지금은 온통 가공식품이에요. 제가 70대 환자분 한 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혼자 사시는 할아버지인데 편하다고 매일 라면, 빵, 과자로 끼니를 때우셨대요. 그러다가 대장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수술하고 나서 제가 이제 가공식품 끊으셔야 합니다. 라고 했더니 그럼 뭘 먹고 살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르신 밥 지어서 김치 조금 나물 반찬해서 드세요. 계란 하나 드시고 두부 한 모 드세요. 과일 드시고요. 이게 훨씬 건강하고 오히려 돈도 덜 들어라고요. 석 달 후에 오셔서는 선생님 몸이 가벼워졌어요. 소화도 잘 되고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가공식품 대신 자연 그대로의 음식 드세요. 쌀밥, 잡곡밥, 신선한 채소, 과일, 생선, 살코기, 계란, 두부 이런 거 드세요. 기름은 참기름, 들기름, 올리브유 쓰시고요. 튀긴 것보다 산 거나 찐 거 드세요. 정라면이 먹고 싶으면 한 달에 한두 번만 드세요. 그것도 스프 반만 넣고 채소 많이 넣어서 드세요. 국물은 남기시고요. 과자 대신 과일이나 견과류 드세요. 빵 대신 떡이나 고구마 드세요. 이렇게만 바꿔도 건강이 확 좋아질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위 건강을 지키기 위해 뭘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제가 40년 넘게 의사 생활하면서 깨달은 건 뭐냐면 병을 고치는 것보다 예방하는 게 100배 쉽다는 거예요. 먼저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바로 100번 씹기예요. 여러분 이게 공짜로 할 수 있는 최고의 건강법이에요. 밥 한 숟가락 입에 넣으면 100번 씹으세요. 아이고 100번이나 어떻게 씹어요? 라고 하시는데 해보세요. 처음엔 턱이 아프겠지만 일주일만 하면 익숙해져요. 100번 씹으면 뭐가 좋냐면요. 첫째 침이 많이 나와서 소화가 잘 돼요. 둘째 음식이 죽처럼 되어서 위가 편해요. 셋째 포만감이 빨리 와서 과식을 안 해요. 넷째 얼굴 근육 운동이 되어서 치매 예방에도 좋아요. 다섯째 턱관절이 튼튼해져요. 제가 80세 환자분 한 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평생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셨대요. 그래서 제가 어르신 100번 씻기 한번 해보세요 라고 했더니 한 달 후에 오셔서 선생님 20년 만에 속이 편해졌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다음으로 중요한 게 보충제예요. 나이 들수록 영양소 흡수가 잘 안 됐거든요. 그래서 보충제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꼭 드시라고 권하는 게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 비타민C예요. 비타민C는 위암 예방에 정말 좋아요. 항산화 작용을 해서 위점막을 보호하고 헬리코박터균도 억제해요. 하루에 1000mg에서 2000mg 정도 드세요. 식사 후에 드시면 돼요. 비타민C는 위산 분비도 도와주고 철분 흡수도 도와줘요. 두 번째 비타민 D예요. 우리나라 어르신들 대부분이 비타민 D 부족이에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져요. 하루에 2000에서 4000 IU 정도 드세요.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도 도와주고 뼈도 튼튼하게 해주고 면역력도 높여줘요. 세 번째 종합 비타민이에요. 나이 들면 여러 가지 영양소가 부족해지거든요. 종합 비타민 하나 드시면 웬만한 영양소는 다 보충이 돼요. 아침 식사 후에 하나 드세요. 네 번째 지용성 비타민이에요. 비타민 A, D, K2 이 세 가지를 같이 드시면 좋아요.